네, 오늘 뉴스인 인터뷰는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추진단장입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겠는데요. 네. 오늘 그 첫 연석회의 아까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예. 네, 서로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셨군요. 오늘은 첫 자리니까. 이제 하여간 우리의 책무가 중요하고 예. 우리가 서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서로 내려놓은 걸 다 내려놓고 예. 국민들이 희망에 그런 부응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오갔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신당 추진단에서의 상대 쪽 민주당하고의 회의는 몇 번 하신 거죠? 지금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요. 예. 어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신당 창당을 깰 각오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두 번 만나보시니까 좀 개혁 의지가 상대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번 이제 기초공천 폐지하는 것만 해도 예. 사실은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예. 수만 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뭐 개혁 의지는 민주당 내에 그런 변화 개혁에 대한 에너지는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만 그런 변화 개혁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민주당 내에. 그런데 이제 공천 폐지는 했지만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정당 기존 낡은 정치 관행을 혁파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당의 모습이라든지 정당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민주당이나 우리나 네.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임하던 자세, 또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각오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각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민주당이 사실 여러 번의 모멘텀을 놓쳤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평소에 현대화된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민주당이 협소한 정당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더 큰 정당으로 가야 된다. 시대적인 아젠다를 끌고 가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계획의 방향을 꾸준히 얘기해 왔는데 예. 이제 민주당 자체만으로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 폐지에서 보듯이 네. 상당한 정도의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정당을 개혁을 해 나가려면 안철수라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정말 그런 각오로 해 나간다면 예. 저는 좋은 기회가 되라고 봅니다. 예. 자, 좀 원론으로 돌아와서 기초로 돌아와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새정치를 한다고 하고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는 없다. 야권과 민주당과 연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호남 가서는 낡은 세력, 낡은 체제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새정치가 이게 웬 말이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서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길을 가서 새정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예.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야권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독선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 일방통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 새누리당의 어부지를 주는 일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딜레마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그걸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네. 그렇다고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연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 공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통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함께 그런 정치 개혁을 하는 정당을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아마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럼 또 한 가지 그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은 과정이다.
원칙이 맞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몰랐다, 같이 했었던 분들, 핵심적인 분들마저도 윤여준 의장께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런 결단을 할 때에는 큰 틀의 방향에서는 대개 우리 공동연장단 회의에서 아까 그런 새누리의 독선 독주, 일방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큰 틀에서 안철수 의원이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 왜 충분히 상의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발표하기 전에 만나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논의를 해서 인준을 하기로 이렇게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 문제의 성격으로 볼 때 또 미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토론할 성격의 문제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마 안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사전에 아셨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물론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새정치연합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새정치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교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좀 서운하셨겠는데요?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빨리 이게 결실됐고 저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제 고민이 한 가지 확 풀렸다. 어떤 고민? 이제 그 딜레마, 그러니까 야권 분열에 대한 그런 딜레마.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그 야권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걸 머릿속에 꽉 고민이 차 있었는데 발표하는 순간 이제 그 문제는 풀렸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잘 됐다. 네. 아까 그 민주당에 대해서 협소하다 그리고 아젠다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그 친정이었는데 이제 다시 합치시기도 했지만 비판하셨는데요. 새 당에 그러면 노선, 이념적인 좌표, 정강 정책은 어느 방향이어야 되는 거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문제 갈등이 있고,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우리 세력이 새정치연합이 함께하면서 민주당의 많은 것을 바꿔내야 됩니다. 이런 바뀐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느낄 때 민주당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노선부터 시작해서도 민주당이 좀 협소합니다. 왼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중원을 많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우리는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을 배제한 가운데 세력들, 그러니까 보수 세력 중에서도 개혁적인 보수 세력이 있잖아요. 진보적 세력 중에서도 우리 합리적인 보수가 함께하는 아마 이념 스펙트로 보면 가장 넓은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강정책이라든지 당헌 당규를 만들 때 이런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민주당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넘어서 경제성장 개념도 함께 가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민주당 내 플랫폼에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의 중요성,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중산층이 핵심 개념입니다. 이런 중산층을 지금 무너져서 중산층이 몰락해 서민 쪽으로 돼 있는 걸 중산층을 다시 복원해내고 또 중산층 있는 사람은 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상향 이동시키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무슨 노동 문제라든지 비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정강정책 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준비단에 그 정강정책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해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선에서 정강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도 최근에 안보나 대북 정책에 상당히 수정을 가했어요. 가해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에 대해서는 여건 야건 합의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있을 겁니다. 그건 최소한도 합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나간 과정을 거친다라든지 또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배 투명성만 지켜지게 되면 하자는 게 여야 간에 보수고 진보가 합의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남남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하나하나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일 정책이 기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에서 지난번 그 지도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 2.0 신협 햇볕 정책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입장입니까? 그건 제가 아직은 자세히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정강정책팀에서 최근에 바뀐 민주당의 그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정강정책을 만들 때 몇 사람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용하게 책상 위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공개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서 만들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신당이 포괄해야 될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진보, 그 스펙트럼 안에 지금의 민주당 안에 있는 세력들은 다 그 안에 포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좀 벗어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뜻의 대부분은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은요? 예를 들면 진보냐, 보수냐, 뭐 스펙트럼이 어디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념 지향을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해결, 요새도 이제 자꾸 저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위치에 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해법에는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노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어떤 부분은 보수적인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념에 갇히면 안 됩니다. 너무 이념에 갇히고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대결의 정치, 대결의 싸움, 갈등의 싸움 하는 정치,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새 정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 공천 지분 나누기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그 두 분 대표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천은 다 그냥 경선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시도지사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5대5라는 것이 이제 지분을 두고 5대5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쪽이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출발하자, 논의를 하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5대5라는 의미지 지분이 5대5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공천 문제는 지방선거 기획단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공천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이 지방선거라는 건 항상 어느 정도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 견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현 정부에 대한 또 새누리당의 그런 민주주의 퇴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심의 변화의 시그널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룰을 가지고 해야 국민들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마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은 좀 갖고 있는 보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잘 아직 담아낼 제 개인 생각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경우에는 뭐 대의원 20 보통 경선할 때 대의원 20, 당원 30해서 당심이 50, 뭐 여론조사 20, 뭐 그다음에 국민 투표 경선 이렇게 해서 30해서 뭐 민심 50 그 정도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준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라든지 또 가중치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틀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국민들을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가중치라는 건 어디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가중치죠.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지 아까 뭐 국민 배심원단을 만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할 요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어느 쪽을 더 많이 두고 하는 것은 그때 구체적인 건 논의가 되겠죠. 그 이제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안철수 신당 쪽이 아무래도 당원들이 없고 지금 조직이 없으니까 불리하지 않겠느냐. 당심, 민심 이렇게 똑같이 반영하면 그런 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새로 신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당원들 베이스에 의해서 뭘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인 건가 네. 그 논의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논의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도부는요, 당 대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동 대표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아직은 좀 더 논의를 해볼 겁니다. 예, 계속 그 문제 지금 그 서로 절충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위원장님 어떤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하고 새로운 정치 아이콘 안철수 그 쌍두마차 체제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국민들에게 그렇게 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공동대표 김한길 안철수 체제로 가는 네, 것이 네, 괜찮겠다. 네. 예, 뭐 일각에서 그런 우려들을 합니다. 호랑이를 잡아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민주당에 프로들이 많고 이거 윤여준 의장 표현인데요. 네. 지뢰밭이 지뢰 다 깔아놨을 텐데 네, 네. 잡아 먹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는 밖에서 오히려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끌어내서 새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치 경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프로라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또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가신 분들은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새정치에 대한 프로 아닙니까? 민주당보다는 네, 네. 국민들의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 기대를 우리가 더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쪽의 전문가는 우리 쪽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진정한 프로는 우리 쪽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가 프로다. 사실은 알고 보면. 정치 개혁이나 새 정치에 대한 프로는 우리 쪽이 더 많지 않은가. 예, 이런 생각. 예,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뭐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안철수 진영에 최장집 교수도 왔다가 떠났고 윤여준 의장도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네. 또 지금 좀 배신감 느끼는 것 같고 네. 김성식, 박선숙 지난 대선 때 핵심 인사들도 다 지금 떠나 있고 안철수 의원한테는 사람이 안 모인다, 다 떠나기만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거자 필반, 회자 정리라는 말을 제가 민주당을 떠나면서 썼던 말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떠나지만 다시 큰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김성식 의원이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는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이런 안철수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뭐 방법론상이라든지 시기상으로 뭐 생각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다 우리하고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김성식 위원장하고는 혹시 지금 연락을 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은 뭐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그 지난번 그 선대위원장 거기도 적절한 시점에 조금 시간을 주면 적절한 시점에 뭐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오거돈 전 장관은 일단 오늘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오거돈 전 장관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접촉을 제가 한 일은 없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는 지금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하고 전북하고요. 호남 쪽은 어떻게 그 경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거기도 다 경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선거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을 경선 룰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 신당 추진단장입니다. 김효석 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